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풍화조개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칼슘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양분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협회에서 하는 말들이 4세부터 이미 칼슘은 부족하다. 칼슘은 어떤 행태로 부족하다. 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만연화되다 보니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제품과 많은 식품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슘은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이 현상, 이것을 칼슘 패러독스, 칼슘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료는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일본이 지금 칼슘 강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칼슘 부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연구하고 제일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제일 먼저 임상 자료를 만든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컨택한 그 박사님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번역한 내용인데 오래된 내용이지만 일단은 뭡니까? 국민건강및 영양조사에서 영양소 중에서 특히 칼슘은 필요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충족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뭐냐? 만성적 칼슘 부족은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야기하는 질병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빼기는 됐습니다. 다음 자료.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인도 예외 없다. 그래서 의사협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세부터 칼슘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칼슘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칼슘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내용이 야기되느냐? 각종 질병 및 몸이 약해지는 이유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칼슘이 그럼 왜 중요하느냐? 칼슘이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밑에 나오겠지만은 자,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뼈나 치아의 형성인데 이 중에서도요. 칼슘이 하는 일 중에서 이 일이 100% 중에서 몇 프로다? 99%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나머지 1% 가지고 신경세,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자, 시작. 세포 간의 정보 전달 물질, 혈액의 응고작용, 면역작용에 관여, 호르몬 분비의 조절, 효소 작용을 돕는다. 자, 이게 칼슘이 하는 일이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뼈나 치아를 형성한다. 근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토양에서 우리가 화학 비료에 의한 유기농에서 무기농화로 토양에서 섭취할 수 있는 필수 미네랄이 현저히 줄어드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뭐다? 식생활의 변화다. 식생활의 변화가 결국에는 뭐다? 칼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뼈나 치아 형성하는데 이게 99%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고요. 그 다음 1%가 이제 세포하고 혈액에 이제 관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인체는 생명 유지를 위해 칼슘의 농도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뼈에 1억 개가 생성이 된다면 혈액에 그러면 10,000개. 그러면 세포에는 몇 개? 1개. 요 비율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어떻게 된다? 생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이라는 이 외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 밸런스가 뭐가 되고 있다? 깨지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게 칼슘의 파라독스인데 이 말은 뭐냐면 칼슘을 그러면 4살 때부터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치, 우유, 그 다음에 각종 칼슘에 대한 제품들을 얼마나 많이 섭취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면 칼슘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계속 부족하다. 그것이 바로 칼슘의 패러독스, 역설. 그래서 아까 99% 어디에 관여한다 그랬습니까? 뼈하고 치아 형성에 칼슘이 관여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뭐가 온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오면요. 갑상선 옆집에 부갑상선이 작동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파골세포로 생산이 되고 그러면서 뼈에서 뭐를 가져와야 된다? 칼슘을 가져오면 이것이 정상적인 칼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혈액에서 필요한 칼슘을 어디에서 가져오면? 뼈에서 가지고 오면 그것이 뭐가 된다? 석회질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흔한 말로 끈적끈적 침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혈관 질환 및 신장 결석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가 온다?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알츠하이머 치매. 이 출발이 뭐였습니까? 출발이 칼슘의 부족이다. 근데 칼슘 부족은 엄청나게 영양분을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칼슘하고 틀리게끔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풍화조개 칼슘. 풍화조개 칼슘인데 저희가 예전에 여기 그때 같이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이노센수라는 세제를 저희가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 손세정제 여러분 많이 공급한 거 아시죠? 그때 저희가 취급했던 제품이 이노센수인데 이노센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역시 일본 그 북해도 지역에서 폐각소성 칼슘, 즉 조개 껍데기에서 3000도 이 온도에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어떻게 된다? 눈에도 입에도 산모에게도 영유아에게도 하등의 뭐다? 해가 없는 그런 제품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풍화조개 칼슘인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풍화조개는 1500에서 2000만 년 전부터 생성이 되어가지고 지각의 융기작용에 의해 가지고 바다속 조개화석청이 북해도의 원산지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서 형성이 된 청이겠냐 얘기죠. 여기에서 뭐를 했다? 추출한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작용은 풍화작용이에요. 수만 년간 풍화작용으로 무기에서 유기물질이 된 것이 뭐다? 풍화칼슘이다. 이 풍화칼슘은 그래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다? 풍화칼슘을 최고로 인정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임상시 보면 일반적인 칼슘은 이온칼슘이고 우리가 취급하려는 칼슘은 무슨 칼슘이다? 풍화조개 칼슘이다. 어떤 비교가 있느냐? 이온칼슘은요 뼈와 치아에 흡수되지 못하는데 풍화칼슘은 어떻게? 뼈와 치아에 도달하여 흡수가 된다. 그래서 아무 칼슘이나 흡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온칼슘은 혈액세포에 흡수되어 각종 질환의 근본 원인, 아까 말씀드렸죠. 뼈 치아의 99%고 혈액하고 세포도 뭡니까? 개수가 1%도 어떻게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졌어요? 혈액에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세포에는 몇 개만 있어야 된다? 1개만 있어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뼈 치아에 1억개가 있다 그러면 혈액에는 몇 개? 10,000개. 세포에는 어떻게? 1개. 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다? 생명활동에 지장을 미친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온칼슘은 혈액 세포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뭐가 된다? 깨져버린다. 이게 핵심이고요. 근데 풍화조개 칼슘은 몸 전체의 칼슘 농도 균형을 맞춰준다. 이 밸런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것이고 관련 질환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
개선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온 칼슘은 골밀도로서 분석하고 있으나 혈액과 세포에 그러니까 골밀도 사진을 찍으면 칼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있는 칼슘은 뭐가 돼 있다? 이미 석회화가 돼 있다. 석회화가 돼 있기 때문에 피를 뭐하게 만든다? 둔탁하게 만든다. 그래서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 풍화조개 칼슘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섭취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납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풍화조개 칼슘은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인식을 하고 있죠. 모든 칼슘은 똑같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칼슘의 역할 중에서 99%는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세포하고 뭐다 혈액은 단 1%다. 이 밸런스가 뭐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뭐 개선 사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그 나중에 자료로 다시 드린 뭐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일본 유명 야구부 중학교 투수가 오른팔 통증으로 팔관절이 혹사가 되었다가 어떻게 됐다? 칼슘을 섭취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개선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요추 측면 개선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추골 등뼈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이 뭐예요? 근육을 만드는 중요 역할을 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릎이 아픈 사람 있죠? 무릎이 아픈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이 훼손된 신경을 뭐 한다? 훼손.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전달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 혈액 성분 중에서 10,000분의 1이 뭐다? 칼슘이다. 그래서 혈액 속에 부족한 칼슘을 신속하게 채워서 세력 RH 7.2로 맞춰줘야 된다. 그것이 뭐다? 풍화칼슘이 그 혈액 RH 7.2를 맞춰주는 것이 밸런스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포막에 부족한 부분을 칼슘이 채워준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칼슘이 우리 몸을 뭐 해준다? 환원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환원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뭐 끓는 물에 대인 부위를 이렇게 넣었을 때 칼슘으로서 치유가 되는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세포를 뭐 한다? 재생시키면서 환원시켜주는 기능을 칼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몸속의 염증이라든지 종양, 노폐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기인한다? 칼슘이 부족해서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어디서 가져오는데 뼈에 저장된 칼슘을 혈액으로 가져오는데 이것이 대단히 뭐하다? 위험하다. 밸런스를 깨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 내용은 여기 보면 자료가 이렇게 있다시피 풍화칼슘에 힘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본어로 번역한 자료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22세기 출판사에서 그 편집을 해가지고 책자로 발행을 할 거예요. 책자로 이제 편저자, 우리 관여된 박인진 박사님이 편저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이제 한의학계에 계시는 분이 뭡니까? 감수를 맡아가지고, 요 내용은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책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풍화조개 칼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